병원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세태화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환자들인데 쌀 1kg, 담배 한 가 이렇게 받아먹고 진단서를 떼주고 의사들이 나라에서 약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장기를 좀 뜨자. 그러면 서로가 이게 대남방송 몇 번째 줄에 차를 옮겨서 상을 잡아라 하면 또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요? 가까운 초소가 450m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북한 함흥에서 온 한성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 앞에 안 보이던 게 보이죠? 네. 오시면서 이렇게 또 꽃을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한성태 사장님께서 게스트분에게 꽃을 받아보는 게 진짜 처음인데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이거. 뭐 그렇죠. 예, 근데 사모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어디 분이십니까? 예. 원래 저 사람의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면 원래 5만 원권에 그 심사임당 그분의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어난 것도 저기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고 서울에 와서 숙명여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HRD 그 박사분이십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보통 그 북조선에서 온 여성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만 북한 남자분께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한국 여성분과 산다, 이건 왠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정말 작거든요. 그렇죠. 거의 보기 힘들죠. 예, 그런데 거기다 또 박사님이시래요. 왜 박사인지 알겠네요. 일단은 그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꽃을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박사님과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영향을 잘 많이 받았죠. 북한에서는 뭐 의사가 됐지만 여기는 아직 의사 자격이 없고. 네, 북한에서 의사를 하셨어요. 어떤 의사를 하셨어요? 동의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한의사를. 동방의학이라고 해서 동의사라고 해요. 군복무를 83년도에 나가가지고 신병훈련만 1년 6개월 받았어요. 군을 어디로 나가셨나요? 북한에서는 DMZ 안에서 군복무를 8년 정도 했어요. 국군 이 장병들하고 서로 말하면서 군복무 선다고 하면 돼요. 그래요? 진짜 말해봤어요?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나팔 같은 게 입에다 대고 야 오늘 너네 뭘 먹었냐? 뭐 납작 지금 보리밥에 뭐 돼지고기 장화 신고 간 나이론 국 먹었다. 그리고 또 뭐 장기를 좀 뜨자. 그러면 서로가 이게 대남방송 몇 번째 줄에 차를 옮겨서 상을 잡아라 하면 또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요? 가까운 초소가 450m니까 소리를 쳐도 다 가요. 조용하니까. 산속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있을 때는 그 대남방송이라고 해요. 대남방송은 50승 54번 한 방송을 그러니까 넉줄에 5개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4, 5, 20이죠. 20이 그게 통째로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가 나가고 말 나가면 땅이 울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출력이 대단히 세요. 그게 한국 방송에. 그 방송을 또 북한 그 주민들이 들을까봐 또 그걸 또 막는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 지역에 가면은 그 방송을 듣지 못하게 거기다 대고 마을에다 대고 또 방송을 불어. 못 듣게. 그럼 거기서 방송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국제 정세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다른 부대 같은 거는 장교가 대대급에서 대대 보이지도 않나? 대대 정치지도 않나? 그다음에 대대장 그다음에 거기에 군의가 있고 그다음에 소대장들이 있고 다시 6명이면 끝나요. 장교가. 그런데 우리는 한 개 중대 장교가 18명이에요. 거기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시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소대 30명 정도를 책임지고 거기에 보이지도 정치지도 소대장 거기에 또 중대 또 그런 게 있고 구군이 부중대장 그다음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개 중대 18명이 넘어가는 거죠. 장교만.
그럼 배고프진 않았어요 그때? 거기 특이하게 잘 예. 줘요. 아 전현이니까 네. 네. 최전방이니까. 그렇죠. 그 다른 부대는 굶어서 예.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고 영양실조 오지만은 북한에서 여가 담배를 피우는 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병사들까지 다 여가 담배 공급을 해요. 공급해서. 그러니까 한국군을 보고 너네 부러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에서 준 것도 거기서 있겠네요. 그냥 슬슬 걸어가도 예. 한 10분이면 넘어오잖아요. 한국으로. 네. 예.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국군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더 신기했어요? 참 멋있어요. 우리는 그 땡볕에 그 벌거 뽑고 예. 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으면 예. 뒷좌석에 목이 깔따구가 달라붙어서 막 긁고 이럴 때 예. 국군은 그때가 보면은 기계로 딱 하고 예. 이게 모자 딱 취향 쓰고 예? 어머나. 정말 멋있게 하고 기계로 딱 장애물을 관리를 하는데 그때 벌써 그렇죠. 80년대. 그렇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때 벌써 그걸 네, 느끼셨군요. 그럼 뭐 물자라든가 이런 거 나르는 거 보셨어요? 거기는 다 직선기로 헬기로 들어와요. 쳐서요. 헬기 그다음 예. 차로 이렇게 예. 물자 공급이 되거든요. 예. 여기 국군 쪽이. 네, 그렇죠. 북한에는 뭘로 들어왔어요? 북한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대처럼 공급이 되면 네, 네. 가운데서 다 떼먹어요. 예. 뭐 중간 또 일반하면 마지막에 차려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만 배가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평양에서 직접 물자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대대에서 예. 그걸 떼먹는 거는 좀 없지요. 평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처소마다 또 예. 처소 민경 처소용 작업자가 예. 다 소대별로 있어요. 예. 군대에서. 그러면서 거기다 그 다음 실어가는 처소에다가 그냥 공급하는 거죠. 예. 그리고 70년대 그때까지는 비무장지대 안에 그 갱도공사 예. 전투 그러니까 전쟁 나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갱도 예. 그것을 그러니까 뭐 60일 저교 그다음에 뭐 경보대대 예. 정찰 이런 데서 나와서 공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예. 남으로 도망가. 한국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딱 맞고 예. 그 안에 공사를 다 민경이 해라.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다 민경이 그냥 그 초소 공사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주황분기설이라는 건 철조망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리에 50승 50짜리 그러니까 주황분기설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 쪽에는 한문으로 그러니까 군사분기설이라고 쓰고 밑에다가 번호표만 있어.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리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번호가 있다. 그 표말 번호가. 예. 그걸 그러니까 꼽아놓은 게 주황분계설이에요. 거기는 이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이양 오시고 그때 좀 오시지 그러면. 그때는 참 그 전두환이 그 통치할 때죠. 예. 그때 그 미얀마 가서 그 남군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예. 폭탄 테러 있어가지고 여기 그 대통령실에서 가서 숱한 사람이 죽었고. 그걸 북한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이 터지냐 마냐 했어요 그때. 예. 네? 그랑 그저 다 갱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때 뭐 정말 힘들었어. 예. 진짜 전쟁 나는 줄 알고. 근데 그 정황을 또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예. 저는 그 민경이라고 하면은 그 적정감시가 기본이에요. 예. 적정감시라는 게 국군 이게 한국 쪽에서 예. 어느 초소에 예. 무슨 차가 들어왔다, 순찰이 몇 명 나갔다, 어디서 차가 몇 대 들어왔다가 나갔다, 예. 나가지 않은 차가 몇 대다, 예. 뭐 이런 것들 다 감시해요. 예. 북한 초소에서.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초소는 예. 그 군인들이 딱 나와요. 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례를 딱 하면서 거기다가 태극기 하고 예. 유행기를 올려요. 응? 올리고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아침에 그 포대경을 딱 열어보니까 예. 다른 데는 다 올렸는데 예. 중간에다가 겠다 걸어놓고 들어가더라. 왜지? 야 이게 뭐지? 근데 그 민경에서는 공공 하나 하면은 최고사령부까지 예.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정 보고를 했더니 예. 바로 통지가 내려오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 죽을 뻔했다고 예. 폭발 사건 나가지고 예. 이제 지금 전시 상태다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적정을 제일 빨리 또 감시했다고 메달도 탔어요. 오, 그래요.
그게 기본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깃발을 꼭대기까지 안 가고 네, 조기지요. 중간에다가. 조기. 아,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죽고 예. 그 나라에 부상사가 나면은 그러니까 그 조기를 띄우잖아요. 예. 그 조기 발견도 또 제일 먼저 했고. 아, 예?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의사가 되셨어요? 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부모님 고향은 다 한국이에요. 우리 청주 예. 한씨라고 하는데 예. 그 청주 그 한씨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외정 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다 데리고 올라갔지요. 북한으로. 아. 외정이면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예. 왜 가셨어요? 좀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요? 뭐 외놈들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예. 외놈들은 어떻게 예. 하다 나니까 조금 사고를 쳤어요. 외놈들은 하고. 그러니까 뭐 독립투쟁이랑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3년만 지나면 예.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날 때까지 그렇죠. 북한으로 피신을 네, 한 거네요. 피신했죠. 예. 그러다 나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예. 고향도 오지 못하고 그렇게 갈렸구나. 남과 북이 그렇게 갈라졌죠. 분단이 되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여기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어. 잘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 엄청 부자 됐지요. 예. 아버지는요? 아버지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가지고 그냥 또 우리 3대체가 예. 이사하니까 예.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 북한 체제에 뭐 거의 엄청 오래 그냥,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그러니까 50년도 전쟁 터져가지고 다 모여 해가지고 네. 모이라고 하더래요. 이제부터 북으로 올라가겠으니까 짐 다 챙겨가지고 다시 나오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지게 예. 쪽지게에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 뭐 냄비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세간살이 뭐 도구들, 예. 뭐 이불 같은 거, 예. 그거 지고 그리고 피난을 가다가 어쨌든 저기 내금강, 예. 저 금강산 지구 네, 네. 그쪽에서 폭격으로 해가지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피부치가 둘 남았는데 언니하고 거기서 폭격에 헤어지고 아이고. 참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뭐 말 들어보면 예. 참 눈물 나죠. 어머니도. 그 언니 헤어졌던 언니 그럼 그 못 40년 만났어요? 만에 예. 그 주민등록 까라리기 있죠. 예.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그 분주소에 있어요. 분주소에. 네, 분주소에. 예. 거기에서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40년 만에 만났어요. 40년 만에요. 40년. 그래도 헤어졌다가 그나마 만났으니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그 북한에 사시면서 후회 같은 건 안 하셨어요? 그냥 후회를 많이 했겠죠. 우리 아버지도 고향이 그리워서 항상 예. 그랬고, 엄마도 내가 살던데 거기에 가면 배나무,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된장, 떡을 묻어놓고 왔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런 예, 소리 하겠죠. 그쵸. 근데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정을 주고 하는 그 땅을 자기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그 의사가 되는데 혹시 부모님 영향은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 뭐 재산도 있으셨고. 저는 예. 원래 의사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아, 우리 칠형제예요. 예, 칠형제. 옛날에 칠형제. 많이 났네요. 그렇죠. 아버지 그걸 배운 건 저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동이 사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 그럼 3대째 네, 3대째. 의사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아버지가 예. 저를 찍은 거겠죠. 그러니까 4살 때부터 네. 왕지는 아버지 등에 업혀서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치료하는 걸 그러니까 곰곰이 봤죠. 예. 곰곰이 보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죽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 걸 가서 4살 때부터 본 거죠. 예. 그러다 나니까 뭐 조금 눈에 튀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10살부터 아버지의 몸에다가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10살부터. 진짜요? 보고?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감각을 예, 알려주죠. 이럴 때는 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위 그냥 실험용이 되셔서 그렇죠. 해라 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배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예. 의사가 된 거죠, 결국은. 예. 그러면 북한에서 의사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배고플 일은 없고 그거는 동네에서 많이 우러러보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거는 뭐 한국도 그게 마찬가지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의사가 제일
내내 못한 직업.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무슨 소리야.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예. 94년도서부터 일체 배급이 다 끊겼어요. 배급이 끊기면서 의사들도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배급을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생일이라든지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명절 배급을 줬죠. 명절 배급을.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배급 체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협동농장 그 농장에다가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 뭐 군단이라든지 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좋은 농장에 가서 좋은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자를 심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자를 메고 가가지고 거름을 뿌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그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벌써 감자가 달릴 쯤 되면은 군인들도 다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다 훔쳐가자면 또 경비를 서야 돼. 그러니까 개육했다고 하면은 키롯을 재요. 키롯을 져가지고 우리가 배급을 줬어 하고 배급 기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농사는 내가 지고. 농사는 내가 지고. 그런 아이고. 체계가 그다음부터 이어가다 나니까 의사들도 배급을 못 주다 나니까 의사들도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뭐 병원 어디에는 무슨 어느 농장에 가서 몇 평씩 식구가 몇이니까 몇 평이다 이렇게. 의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게 안 돼요. 미친 거지 이거는. 군단 직원들도 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단가부들도 농사 안 지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의사 역할을 못 의사 하시는 거네요. 역할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쇠퇴화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환자들인데 쌀 1kg, 담배 한 갑 이렇게 받아먹고 진단서를 떼주고 의사들이 나라에서 약도 안 주잖아요. 약도 공급이 안 돼요. 사후 대상이라면 군단 간부들 무슨 뭐 누구 과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간부들이 치료받는 진료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장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도 다 자기네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수술 환자가 왔으면 그 링거 포도당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 몇 킬로 갖고 와. 뭐 포도당 그 링기를 담아야 되는데 병 뭐 갖고 와. 이러면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려줘요.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 집에 가서 사와. 자기네 집이야. 그게. 의사가 약장사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서 놔주는 거.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사직서를 내고 나 아파서 의사 못해요 하고 다 시작이 나그때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죠. 의료 체계가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다 나니까 시장에 아프면 약을 파는 사람들은 다 의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을 제가 어디 아파서 그러는데 그거 이 약 써.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받고 약을 앉아서 장사를 하는 거죠. 의사가. 그러면 아까 국가에서는 약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장마당에서 순환이 되는 약들은 다 있어요. 어디 거예요? 중국 거, 그다음에 뭐 저기 러시아 거, 유엔에서 오는 것도 유엔 약들도 다 일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장마당으로 빼돌리는 거죠? 그렇죠. 유엔에서 약이 들어온 거 저 기억나요. 타이레놀 먹어봤어요. 그게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 전염병을 방지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약을 쓰겠다고 하면은 그걸 다 갖다가 빼돌려서 다 팔아먹고 간부들이 아니 의사들도 팔고 그다음에 간부들도 그쵸. 다 어쨌든 거죠. 그 손을 걸치는 사람들마다 다 빼서 당연한 거죠. 팔아먹고 그 뭐 옛날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토끼 가죽 거둔다고 하면은 그걸 다 걷어가지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서 다시 돌잖아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쵸. 뭐 토끼 가죽 내라 하면은 무조건 내라 하면은 애들이 장마당에 가서 사면 선생들은 그걸 갖다가 장마당에다가 대파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그 북한에서 동의약을 하셨다고 해도 순전히 아버지한테만 배워서 의사가 된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대학교 나왔어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함흥 의대. 의대 아무나 갑니까? 아니 거기는 억지로 보내요. 진짜요? 네, 거기는 의사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가서 배운다는 게 뭐 혁명 역사, 그다음에 노자, 그다음에 철학, 뭐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 혈자리 배워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전쟁 뭐 대비를 해가지고 뭐 주사 놓는 법이라 이렇게 실제로 가서 거기서 배운 의사들 별로 그렇게. 좀 그렇죠. 말도 안 된다. 아니 의대를 갔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혁명 역사는 김부자들의 혁명 활동을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 대학은 다 같아요. 똑같아요.
하죠. 다 그렇죠. 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예. 그저 이론이에요. 이론만 의사 하려면 18년을 공부해야 된대요. 영어 알아야 되고요. 또 현대에 맞게 그 글로벌하게 지금 다 이게 뭔가 발전돼서 가면 거기에 맞게 그 의료 기술을 또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 북한은 참 의료 뭐 환경도 정말 저질일 수밖에 없고 그 기술조차도 진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제가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결혼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사별이 됐어요. 아, 그래요. 마음 아파서 저 이야기 안 할게요. 알겠어요.